네. 잠깐만요.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발표 시작하기 전에 발표 순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부르면은 손 들어주세요. 요즘 것들과 때 첫 번째 발표고요. 네. 아리아리 두 번째 발표시고요. 창현 세 번째 발표시고 만들레 네 번째 발표세요. 화산마을 팀 아직 안 오셨죠? 아, 오셨어요. 네, 화산마을 팀 다섯 번째 발표십니다. 네. 그리고 완주로운 청년생활 여섯 번째 발표. 최영욱 대표님이 완주로운 청년생활.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세 팀씩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세 팀씩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쓰임이 일곱 번째, 쓰임 대표님이 일곱 번째시고요. 유스믹스 여덟 번째, 자전거 세상 아홉 번째, 그다음에 자원관리 도우미 선생님 아직 안 도착하셨는데 열 번째 하실 거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네, 지금 아시겠지만 다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과 공유회지만 네, 과정 공유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잘 안 되고 있어요 얘기하셔도 좋고요. 네, 그런 어떤 모든 과정이 실험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뭔가 뭐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상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체크 도우미로 조아란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잴 겁니다. 5분보다 빨리 끝내주셔도 괜찮습니다. 5분의 시간이 닥치면 저는 그냥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완주 소셜고추센터와 완주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네, 공동으로 주관해서 네, 올해 8월부터죠. 네, 8월부터 여기까지 또 달려왔습니다. 또 중간에 1차 공모 후에 2차 공모까지 이어져서 2차 공모 4팀이 선정돼서 아마 다음 달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완주에서 시작되는 거의 본격적인 리빙랩 사업 처음일 텐데 이제 처음 포문을 여신 11팀의 실험팀들이 오늘 지금까지의 중간 상황을 같이 나누러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를 위해서 일단은 박수를 하면서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네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완주 소셜굿즈센터 사무국장 황재근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실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가실 선생님들, 저희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주셨던 세 분의 선생님들이 네, 오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이재민 교수님, 박형훈 교수님, 네, 손현주 대표님 한 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하시고 중요한 거는 남의 발표에 격려와 응원 그리고 이제 제안을 아끼지 않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발표 끝났다고 심심해하지 마시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저희가 중간에 우리 매번 했던 포스트잇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잇으로 이 팀에게는 이런 응원이 필요하겠어, 이 팀에게는 이런 제안이 필요하겠어 메모를 남기셔서 나중에 또 뒷벽면에 이젤패드에 팀별 이젤패드에 붙여주시면 돌아가실 때 이제 각자에게 왔던 격려 메시지를 갖고 돌아가셔서 실험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6시부터 조금 지연되었는데, 네. 4시부터 6시까지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기대와 걱정을 함께 이제 이 실험팀들을 컨설팅 해주셨던 멘토님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들의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교수님 먼저. 네. 몇 달 동안에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대신 저도 밖에 나가서 이번 실험들이 완주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의 관심은 뭐냐면 어떤 방식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잘 성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사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이 실험 단계고 또 앞으로 가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분의 어떤 중간의 변화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과정이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주고받는 것, 이것이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리빙랩 특징은 하나는 현장에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타자의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과정들 아마 잘 하셨을 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과정은 또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 혹은 새로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 힘드셨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는 너무 힘든 점들에 대해서 좀 위로도 좀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제 여쭤보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과 얼마나 현장은 달랐는지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경청하고 힘 드리려고 참석했습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일정으로는 지금 기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거 안 해도 그냥 행사장 이렇게 백드롭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기념 촬영은 생략하고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요즘 것들과 라떼 지역 내 세대 갈등 사례를 실험으로 주제 삼으신 이자연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내 세대 갈등, 세대 차이를 주제로 리빙랩 실험을 진행하게 된 요즘 것들과 라떼 대표 이자연입니다. 다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말로, 저희들의 실험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해결 방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대를 구분짓는 것들이 유아동, 아니면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고, 또 좁게는 MZ세대라고도 구분을 지어 두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어서 그걸 경험으로 또 계기로 이런 완주만의 세대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발현해보고자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지역 문제의 근거 찾기를 위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50여 명을 대상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세대 차이 혹은 갈등을 느껴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66%의 비율이 매우 그렇다에 응답을 하셨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포함하면 거의 90%의 비율이 살면서 세대 차이나 갈등 등을 겪었다고 응답을 해주셔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리빙랩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실험을 통해서 세대 간의 차이나 혹은 갈등 등을 이해를 하고, 또 나아가서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견을 하고, 대화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세대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인식을 좀 발현시켜 보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청년 세대와 또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직장 상사,
또 동네 어르신 등을 많이 만나고자 노력을 했고요. 몇 가지 좀 사례를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좀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 뵈었고, 많은 사례들이 모아졌는데 몇 가지만 공유 드릴게요. 사회생활, 회사생활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은 공동체라는 인식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성취감을 더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공교롭게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봤는데, 기사 타이틀이 더 앉으면 떠나는 MZ세대, 기업들 임금 인플레 몸살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청년 MZ세대들이 요구한 조건이 전 직원 연봉 1천만 원 이상 인상, 그리고 코로나 경력금 350만 원 일괄 지급, 성과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인사를 진행하시는 기성세대 분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만나본 청년들과 비슷한 생각들을 하며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대 정도의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분들은 요즘 세대들을 두려움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보려는 자립심이 부족한 세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세상은 요즘 세대에 의해 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제 또래의 친구들은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 어딘가에 끼어있는 어중간한 세대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줬고,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시대 차이가 아닐까 하는 의견들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시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정확히 지켜서 하셨고요. 지금 그 발표하시면서 뒤쪽을 못 보셨겠지만 발표자분들은 저희 아란쌤이 손으로 표시하는 시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분 전, 1분 전, 네, 확인하시면서 속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아리아리 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아리 대표 김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우리가 만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약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빙랩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회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리빙랩을 기획하게 됐는데, 스스로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뭐 경험이 부족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 등등등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낮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힘이 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기 낙인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라디오 교육이라는 리빙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자신감을 찾게 되면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리빙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내용은 라디오 교육 8회, 라디오 공개 방송 1회, 라디오 방송국 견학 이렇게 1회해서 총 10회를 활동하기로 했는데, 라디오 교육은 지금 4회째 진행이 되고 4회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라디오 공개 방송은 지금 11월 말
달쯤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심원이라는 그 송광사 쪽에 정신 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양시설에서 사연을 미리 받아가지고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하는 형태로 지금 협의 논의 중에 있고요. 라디오 방송국 견학은 CBS 방송국을 견학을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월 초쯤에 방송국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무정산 지원금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무정산이라 저희가 이제 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콘솔 박스를 원래 16채널이 좋다고 했는데 16채널은 너무 비싸가지고 14채널로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고, 이제 뭐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4세트, 그다음에 이거 헤드폰 분배기, 제가 아직 용어가 익숙지가 않아요. 헤드폰 분배기, 뭐 보이스 레코더, 뭐 그다음에 이런 헤드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필요한 장비들을 무정산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정상지원금 100만 원은 모두 지금 강사비로 지금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4회까지 진행이 됐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론 교육은 현재 4회까지 진행 중이고, 나머지 회차는 11월 말까지가 이론 교육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하고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지금 활동하는 모습을 그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견학이랑 그다음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의 변화를 알아봐야 되니까 저희가 로젠버그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해봤어요. 원래는 목표가 자아 존중감 향상이었으니까. 근데 사전 설문지를 했더니 생각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았어요. 처음에 막 저희끼리 회의할 때는 나는 뭘 못한다 하면서 막 이랬는데, 사실상 설문지를 해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점 이하는 낮은 상태이고 20점은 중간, 30점은 높은 편인데 평균 27점 이상으로 체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해도 변별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더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판 정신질환 내재화된 낙인 척도라는 걸 하나를 더 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변별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낙인이 좀 심한 상태인데 70점 이상이 2인, 90점 이상이 1인, 86점 이상이 2인, 40에서 44점 약간 중간인 팀이 3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별력이 위해서 낙인 척도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사전 척도를 하는 상태이고, 이제 이런 활동이 이번 달 전면 다 끝나고 12월 초에 이 척도를 해 보았을 때 저희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추후에 또 뭐 지리 평가나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연에서 저희 창연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의 바른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어서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의 환경, 나아가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캠페인을 실행했습니다. 네. 저희 팀은 환경을 마인드맵으로 먼저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우리 아이들과 심각한 환경 오염과 삶의 터전을 생각하니까 건강한 삶을 위협받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우리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일회용품 사용 과다와 잘못 알고 있는 분리수거로 인한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문화적 혜택이나 휴대전화 같은 대중매체 의존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소통도 부족하게 되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직접적인 피해는 여기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 팀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분리수거를 실천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몸으로 느끼고 게임으로 알아가고 연극을 보면서 문화 혜택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 환경 보호 프로그램은 잠깐만요. 네, 우리 프로그램 순서는 이렇게 1번에서 8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는데요. 함께할 가족들 먼저 선정을 한 후 캠페인 행사 한 달 전부터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분리수거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당일 날에는 같이 점심을 먼저 먹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했는데 많은 게임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페트병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생활하는 일부 아프리카인들을 따라해보는 게임도 해보고, 그다음 저 마지막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서로 바퀴 게임을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협동심을 보여주는 그런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관한 연극 강산이의 꿈속 여행이라는 연극을 관람한 후에 프로그램을 함께한 가족 모두가 MVP라는 뜻으로 선물 증정해드리면서 주변 쓰레기 정리까지 같이 하고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너무 이렇게 제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들도 좀 숨 쉴 틈 없고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좀 궁금하셨던거나 조금 뭐 제안하실거나 네, 이런 의견 있으시면 이제 발표자들 분들께서 응답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먼저 네, 창현팀의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네, 이 10팀의 이분들이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혹시 어떤 소감들을, 혹시 생활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이걸 10월 달에 했었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했나? 10월 말경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다 문자를 보내서 혹시 같이 지금도 그 분리수거에 대해서 다시 그 게임하고 퀴즈를 하면서 그때 알려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실천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가족들을 같이 그때도 그때 못 맞췄던 그 문제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다시 계속 그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고 계시고, 그때도 같이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즐겼던 그런 행사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무도 질문 안 하셔도 저는 꼭 하나 이상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자연 선생님께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사례들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좀 잡고 계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금도 계속 사람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있고, 근데 제가 원래는 오프라인 공간 내에도 소통 창구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주셨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삼례에서 임시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서로 옮기는 바람에 오프라인 그 공간은 아직은 실험을 못 해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이버 폼을 하나 열어뒀고요. 거기를 통해서 뭐 시간이나 날짜에 구애받지 않게 세대 차이나 갈등이나 관련된 이야기들을 언제라도 남길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뒀고, 또 30일까지 저희가 사업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일정은 계속 잡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그 김원경 대표님께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제 어쨌든 굉장히 객관적인 수치화될 수 있는 척도를 도입하셨어요. 혹시 이전에도 어떤 프로그램 전후에 이런 척도 변화를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메이드 인 공공 그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을 때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자존중감이었는지 자효능감이었는지 하나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기간이 이렇게 먼저 짧다 보니까, 그래서 한 평균 3점 이상 뭐 자효능감인가 이렇게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한번 그렇게 해봤었는데, 솔직히 이번에도 자아존중감 하면서 이렇게 평소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체크를 좀 높게 하셔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아리아리 활동을 한 지 2019년부터 정식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금 성장이 돼서 자아존중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모든 회원이 다 참여한 게 아니라, 특히나 또 이제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사실상 저희 회원 중에 문맹인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말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어야 돼, 인지가 조금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회원들 위주로 이제 뽑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어서 자아존중감이 일반 다른 정신장애인보다 조금 높아서 점수가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두 가지 의문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차피 이 사업은 실험이니까 실험에 맞는 뭔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변별력이. 그래서 자기 낙인이라는 걸 다시 하게 됐는데, 확실히 자기 낙인을 하게 되니까 약간의 변별력이 조금 생기게 되어서 조금 실험에 대한 목적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바로 다음 발표를 열면 숨찰 것 같으니까 제가 원래 사전에 나눠드려야 되는데 못 나눠드린 게 있어요. 포스트잇하고 네임펜을 저희 이 리빙랩 하면서 지겹게 계속 쓰셨던 친구들을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시작하면서 부탁드렸는데 바로 해주셨어요. 옆면에 보시면 우리 함께하는 실험팀들의 이젤 패드가 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 들으시면서 내가 질문으로나 뭐 이렇게 멘토로는 안 하셨더라도 어떤 격려 메시지나 궁금한 거나 혹은 뭐 보완하거나 제안할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적어두셨다가 이따 쉬는 시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기 나중에 봤을 때 텅 비어 있으면 굉장히 서로 민망하겠죠. 그래서 저는 의무적으로 한 팀에 하나 이상씩의 코멘트씩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하시는 김에 이제 다음 발제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들레 팀에서 김지영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동과 고산에서 숟가락 공동육아 팀과 엄마의 방학 팀이 만나서 만들레라는 팀을 만들었고, 가사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했던 주제는 당신은 집에서 놀고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외출을 할 때 집에서 노니까 좋겠다. 이거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듣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우리 집에서 정말 노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서점가에 가면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아빠나 아이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굶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노동이 들어가는데 그 노동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한테 자꾸 논다고 하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변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찾아봤을 때도 OECD에서 2014년에 나온 걸 보면 국가별 가사 분담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16.5%, 여성은 83.5%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다.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논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자료를 봐도 남녀의 가사노동 현황이 완전히 다른데 근데 저기 시간을 가만히 보시면 24시간 중에 여성이 일을 하는 시간이 3시간 또 제일 밑에 보면 남편이 외벌이일 때 여성이 분담하는 시간이 4시간 48분, 5시간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 수치들에서 우리도 좀 질문이 생겼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한다고? 정말 4시간, 5시간 이걸로 우리를 수치화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멘토링을 받고 전문가 3분을 만나게 되었었거든요. 그 여성 선생님 2분하고 또 남성 선생님 1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체크리스트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정말 집안일을 어떤 걸 무엇을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해서 각각의 리스트 예를 들면 주방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아침 준비와 저녁 준비 뭐 장보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분화해 가지고 하루에 누가 도대체 얼마나 이 시간을 머무르고 그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찾아보자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타임테이블형으로 그럼 하루 동안 우리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포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는 2017년도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건데 프랑스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했었던 것들이란 웹툰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떠오르기 이런 걸로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저쪽 2번째 보면 처음에 이제 청소 좀 해볼까 하면 저분이 저기 테이블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럼 여기서 치워야 할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네 이거를 줍고 그러면 쓰레기통에 갔는데 빨래도 가득 찼네 그러면 또 빨래도 돌려야 되겠고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채소도 있네. 그럼 저것도 정리하고 냉장고에 가고 그러니까 결국 저 테이블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세세하게 체크리스트로 하지? 그런 고민이 생겼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고민은 이거는 2019년도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건데 가사 분담에 대한 동상이몽 남편은 나도 많이 하는데 여성은 아니야 내가 다 해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만들 때 남자와 여자의 대결 구도로 보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만 하는 데도 있어서 우리의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집에서 남편과 얘기할 때 뭐라고 나랑 싸우겠다고 이런 반응들을 다들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할 뿐인데 왜 이걸 자꾸 싸움으로 생각하지? 그리고 또 우리 여성인 우리 스스로도 이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부담돼 이런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게 우리는 왜 이걸 하고 싶은지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당신의 하루가 궁금하구나. 도대체 당신은 그럼 회사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니? 그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보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하루를 보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엽서 형태로 지금 디자인을, 이거는 사실 1차 시안이라서 앞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실히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고 싶었던 건 이해 받는 거고 공감 받는 거고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꾸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떤 게 행복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물건을 정리하는데 몇 분을 썼는지, 그러니까 딱딱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하루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앞으로 남은 게 열린 공유회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 일상들을 한번 체계화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을 해주자. 내가 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대로 괜찮다. 내가 지금 방을 어지럽혔든 먼지가 있든 그것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지 내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거,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엽서 형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하고 우리가 열린 공유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화산에서 이제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하고 계시는 화산마을 팀에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화산마을에서 왔고요. 화산마을에서 왔고요. 화산마을 문화교육 공유 공간 플랫폼 형성을 위해서 이제 그 주제로 리빙랩을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거 실험을 포기할까라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하자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저희 이제 리빙랩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나와서 저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화산 엄마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리빙랩 실험을 공유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여기 남자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지역사회 일원이신데 같이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 실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화산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아지겠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장소와 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흐뭇했던 시간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빙랩 실험에서 과연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화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또 교육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겠느냐라는 좀 불만들도 많으셨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일단 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여기 보시면 5명의 그 자매들이 있잖아요. 독수리 5자매입니다. 화산을 지키는 문화교육 공간을 지키는 5명의 분들은 항상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는데 했었고요. 그다음 이런 실험을 통해서 1차 실험을 일단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홍보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아이들한테는 리빙랩 실험하면 좀 이렇게 다가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친구들아 놀러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홍보물을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도서관, 그 다음에 가정집, 친구집, 그리고 학교, 마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함께 우리가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 놀러와라는 걸로는 이 프로그램 내용들은 아이들과 함께 협의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화산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아서 환경 관련한 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는 것도 많이 있었고, 각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저희는 그 체육공원 하나가 있거든요. 체육공원 시설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예산의 문제로 못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 게임, 그다음 자꾸 위를 누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동 비행기예요. 그래서 요 전동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까지 날리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어머님이 초밥 자격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해서 했는데 만족도가 한 1000% 되는 것 같았어요. 요거는 그리고 또 포장을 해주셔서 보내주셨거든요. 학부모님들이 한 번 더 하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동네 놀러와 해서 마을에 있는 그 저희 화산의 빨래터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했는데 빨래터가 요즘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좀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스칸디아 모스를 가지고 활용한 만들기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요거 여기 보시면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그냥 하루 날을 잡아서 시간이 되는 애들 와서 놀자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놀자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뭔가 있지 않아도 아이들은 시간만 되고 친구만 있으면 그 공간이 곧 교육이 되고 문화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오늘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2차 실험 예정인데 사실은 지금 1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화산에 있는 세인고등학교라고 거기 강당을 허락을 해주셔서 거기서 미니 운동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2차 실험으로 저희가 이 달고나 난, 떡의 난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한번 성공해보자라는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도자기, 그다음에 보드게임, 낭만데이라고 6학년 친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6학년 친구들은 뭐 특별히 뭘 만들고 싶다, 하고 싶다가 아니고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저희 하산에 있는 낭만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하산 아이들을 위한 6학년 아이들만 위한 낭만데이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런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의 의견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저희는 토요일 날 하면 좋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6학년 친구들이 또 아닙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해주세요, 뭐 이런 의견들을 내요. 그래서 6학년 다모임 장 친구들의 의견들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뭘 하면 좋겠니,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같이 만나서 또 시간을 조정하고 또 만들어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1차 실험 주간, 이번 주가 이제 1차 실험 종료인데 일단은 힘든 가운데 하게 된 리빙랩 실험이긴 했는데 또 많이 또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면서 느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하산면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아니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인식들을 바꾸는 게 정말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중간에 교통사고가 있으셔서 사실 진짜로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실험이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많으셨었는데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6번째 발표는 만주로운 청년생활 발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주로운 청년생활. 네, 저희 팀장님께서는 지금 순창에 또 교육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부팀장 최형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구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재능 기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페이지. 이거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콘텐츠고. 먼저 저희가 이제 구이면에서의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할까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이제 구이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일일이 만나면서 얘기를 나눠봤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구이면에 청년이 없다라고 바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디다 나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통계상으로는 완주군 구이면 청년 인구는 약 900명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실업자도 늘고 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 청년이 어디다 왔고 이 통계상에 있는 구이면의 900명은 어디에 있을까? 네. 거기서부터 저희는 또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활동이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고 있어서 본인들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만났을 때 일단 청년들이 만나서 신기했고 너희들이 청년들이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가 먼저 돼서 청년을 모집을 해보고 그리고 재능 기부를 하는 지역 활성화 단계를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청년들이니까 SNS를 통한 홍보를 통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센터랑 연계됐어요. 저희 완주군 평생교육 아카데미라는 센터랑 연결이 돼서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많아서 보통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은 센터의 직원들이나 대학생들이 알바 형식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센터랑 연결을 했고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SNS에 홍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 완주 평생교육 아카데미랑 연결이 잘 돼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과 활동을 많이 하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활동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활동을 했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 노래도 좀 불러드리고 저희들이 가진 물건들을 나눠드리고. 네. 근데 저희가 이번 리빙넷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그 사업비가 2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은 이제 정산이고 100만 원은 무정산이어서 그 무정산으로 지역 어르신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사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정산은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평생교육 아카데미랑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때 지역 청년들이 나가서 봉사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환경 활동도 저희는 했어요. 청년들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죠. 네, 지역에 있는 담배꽁초 정화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모악산 둘레길 걷는 거를 주말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도 홍보를 통해서 모악 청년들이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이거는 지역 청년들이 아니라 모악산 지역에 있는 모악산 둘레길 걷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아카데미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다도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활동 그다음에 오르골 만들기 이런 거를 청년들이 가진 재능을 뽐내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활동을 연계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이거는 비누 만들기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리빙랩 사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청년 모집이 그렇게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뭔가 이득이 있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도 요즘 청년들은 보통 이렇게 쉽게 커뮤니티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 활동의 의미가 뭔지를 다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체로 모으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이번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버전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리빙랩 사업을 처음에 저희 팀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그 청년들이 커뮤니티 사업인 줄 알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리빙랩 사업이어서 단계 설정을 하고 그 단계를 따라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사업을 제시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좀 교육이 먼저 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교육을 통해서 뭘 할까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우리가 뭘 해서 하는 단계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은 다음에
청년들이 리빙랩이 뭐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아이디어 해커톤을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생겼고,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빙랩을 하면서 저희가 구이면에 청년 단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사업이랑 지속적인 이제 완주군 이 소셜 굿즈라든지 도시문화생생센터랑 연결을 하면서 완주군의 청년 단체 하나를 저희가 구이면에 단체를 만들었고, 구이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데 더 나아가서 너무 좋았던 게 완주군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아카데미랑 연결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또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 장애인 청년들과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구이면을 활성화 있는 활동을 하자고 지금 얘기가 됐고, 이 사업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또 만약에 이런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또 세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벌써 일정상으로는 절반이 지나간 셈인데요. 네, 자, 세 팀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또 이제 얘기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까지는 분명히 눈이 화면을 향하고 있었는데 바닥을 또 다 향하시는 걸로 봐서 다 적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살살아서 질문을 조금 드려보자면, 네, 그 만들레 팀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제 숨은 노동들을 계속 찾는 활동들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립 구조가 아닌 응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좀 토론이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인식의 전환이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얘기들 구성원들하고 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지셨는지? 네. 처음에는 우리 각자가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봤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스스로도 그걸 해가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숙제가 돼버려서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라는 그 문제의식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웹툰에서 보셨듯이 이거를 분명하게 하나씩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싶었던 것, 왜 하고 싶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안부, 나의 하루, 이게 궁금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화산마을 팀, 네, 저희 하신 것만 봐도 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실험팀 구성원은 아니지만 아이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십니까? 뭔가 아이들 모임에 뭐 질문을 던지십니까? 아니면 엄마들이 의견을 들어와서 하시는 건지? 그 화산초의 다모임장과 그 친구들을 도서관에서 계속 만났고요. 그 친구들한테 친구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라라고 얘기했었고, 5학년 친구들은 이제 한 10명의 친구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또 화산에 어떤 공유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정말 많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녹음도 많이 했어요. 네, 그 녹음 기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 최영욱 대표님, 어쨌든 청년 찾기가 엄청나게 어려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그 중에서 그 전에는 못 만났던 뭐 새로운 분 좀 만나신 분 있으면, 기억에 남는 분 있으면 네,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그 완주누 구이면 평생교육 아카데미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선생님들을 그 센터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랑 이번에 친해지면서 그 선생님들도 알고 봤더니 지역을 위해서 원래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런 그 사물놀이 활동을 하는 팀이었고, 네, 그리고 또 이번 정연 이쪽 팀이랑도 연계가 좀 많이 돼서
또 그렇게 많은 모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각나시는 거는 이제 적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벌써 절반이 왔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발표자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만 5시 10분에 다시 시작할 건데요. 네, 그 쓰임 공동체고요. 네, 자원 활용, 그 자원 재활용을 위한 그 활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네, 제가 이렇게 넘겨가면서 할게요. 네, 백남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임 대표 백남경입니다. 저희는 뭘 했냐면요. 재래시장에서 일회용 검정 비닐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그러면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분리수거가 이제 이유가 저도 재래시장을 이용하지만 한번 갔다 오면 검정 비닐봉지가 뭐 6, 7개 되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봉동 읍내에 생활하고 있는데 주말 저녁만 되면 이 태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말인즉 시골 어르신들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이렇게 쓰레기 배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거의 태우더라고요. 그 태우면 그 또 이제 연기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되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가 요번 리빙랩을 통해서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장바구니를 그러면 어떻게 제작을 할까? 우리가 일반적이게 장바구니를 하면 부직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기념품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이 봉동식품이라고 채소 가게예요. 근데 이 가게 이렇게 문에 보면 비닐봉지가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다 검정 비닐봉지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뭐 콩나물, 무, 감자 하면 그냥 이 사장님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봉투를 이렇게 손으로 다 해서 다 모든 채소들을 담아주면 나중에 그분이 가져가는 꾸러미가 5개가 되면 또 이분은 그 작은 봉지가 5개가 되니까 큰 거를 하나 더 달라고 해요. 그게 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거 한 장만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이 장바구니를 했는데 좀 이 디자인을 했고요. 또 방수가 되는 좀 좋은 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회수가 안 돼요. 저희가 4번 장날에 했는데 15장씩 이렇게 했는데 가져가시고 안 와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어떡하지? 또 계속 이게 와야 또 대여 서비스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우리가 바라던 게 뭐냐? 다시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그걸 들고 오신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업체 봉동식품 사장님도 이제 참여의 의미로 저희가 행사한 그 가방을 들고 오면 사장님이 1,000원어치의 콩나물을 준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셨고, 그럼 언제까지 해주실 거냐? 이번 연말까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시민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자 하고 했고요. 이제 이게 좀 긴 시간 저희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소문이 나고 누가 메고 가니까 그거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도 되지도 않고 15장이 그냥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도 적었어요. 혹 이제 그런데 그거는 무의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줄이자는 환경 캠페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 여기 봉동식품만 했는데 다른 제가 상가 이렇게 자판하시는 분들을 둘러보니 여전히 사용하고 계셨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활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단시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되진 않겠지만 저희 완주군청에
시장 경제가가 있으니 거기에서 조금 환경 캠페인을 해서 뭐 삼내도 있고 고산도 있고 여러 재래시장에 다른 뭐 행사 이런 거 지원 말고 상인들한테 이렇게 장바구니를 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의식 교육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지자체 지금 그 상인회 회장님하고 한번 소통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맥락이 아래 위에 있어서 잘 못 보여드렸는데 쭉 이렇게 보시면 네, 회수율이 빵 네,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실험 후기도 이렇게 또 각각 해주셨습니다. 네, 사진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큰 활동하셨고, 네, 다음 발표는 유스믹스 팀의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스믹스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리빙랩 사업으로 완주군 청년 네트워크 대화 살롱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발표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청년층의 인구 부족과 어떤 청년의 정책을 위한 어떤 여건이 부족하다, 정착을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 완주 청년 역동성 저하 이런 문제들로 저희가 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교육을 쭉 받고 나서 서로 이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1점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1점을 받고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1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저희가 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시 좀 되돌아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광의적인 좀 문제에 대한 좀 접근이었고,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대화 살롱이라는 리빙랩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명확성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고 어떤 것이 나아질 것이냐에 대한 좀 명확하지 않은 설계였다고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교육 후에는 저희 교수님과 이렇게 이제 이 리빙랩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리빙랩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년 네트워크 대화 살롱이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해서 리빙랩 문제점을 이제 도출을 하려고 했고요. 주된 좀 주제는 구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어떤 청년의 삶과 그리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런 것들이 알고 있었는지 또 이제 참여하고 싶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T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 후에 대화 살롱을 같이 진행을 해서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주로 가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이제 둘이 차에 대한 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청년 2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8명까지 이렇게 청년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최종적으로 한 5회 정도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성과 활동을 해서 활동 후에는 어떤 좀 느낌과 감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좀 공유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청년들이 어떤 사회혁신 활동이나 이런 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서 전주 쪽에 있는 청년혁신 활동가들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러니까 완주 쪽에는 이런 활동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교육이나. 그래서 전주 쪽에서 이미 청년혁신, 사회혁신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그 청년들과 함께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는 조금 미흡하게 시작은 했지만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났고 실제 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로까지 갈 수 있는 좀 그런 실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좀 후기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참석을 하고 싶다. 그리고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대화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보니까 좋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좀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런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관심이 부족하다. 저는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의견을 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내가 관심이 없는 거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좀 관심이 부족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좀 두 가지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떤 활동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MZ세대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좀 재미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감각적이어야 되고 좀 내가 이걸 통해서 좀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면 충분히 내가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는 2022년에는 유스믹스에서는 We Make Our 완주로 해서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완주라는 좀 그런 타이틀로 좀 실험을 하려고 하고요. 4가지 키워드로 해서 죽어도 재밌는, 그리고 트렌디한, 그리고 조금 힘들다면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리고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근데 너무 무거운 것들은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지만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프로젝트들이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프로젝트 트래블이라는 좀 어떤 슬로건으로 저희가 2022년에는 좀 유스믹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보니까 좀 반갑습니다. 자전거 세상 김남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신경 써서 좀 디자인 좀 PPT도 좀 잘 만들고 그랬을 건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좀 이게 좀 좋은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잘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리빙랩을 봉동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위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좀 실험을 추진을 했고요. 먼저 그 코로나 환경, 특히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는 이제 콧바람을 쐬는 그런 맛으로 좀 타는 건데요. 마스크를 좀 코로나 환경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필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인생 첫 겪어보는 그 어렵고 좀 낯설은 그 삶 속에서 자전거 세상에서 처음 해보는 이런 리빙랩을 수행하면서 결과 발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 과정 속에 날씨에 대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특히 그 봉동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 동료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나가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잘 타요. 안전교육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타요. 이렇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래 전 전북 철인 3종 협회 선수로 5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자만심에 부풀어서 지금 안전사고 몇 번의 안전사고로 지금도 몸에 쇠가 3개나 박혀 있단다. 그렇게 해서 설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의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이번 안전교육에 참가를 시켜서 매우 뿌듯합니다. 또한 그 봉동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주변 마을 주민들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요. 복구할게요. 봉동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주변 마을 주민과 안전교육 강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변화 계기를 저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리빙랩 특히 생활실험을 계기로 차후 이런 자전거 안전 문화가 지속적으로 봉동 만경강 대여소 주변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듯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자전거 생활의 세상의 생활 실험 과정을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는 지역 문제에 봉동 만경강 자전거길 개설된 후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선점이 조사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점을 선정을 했고요. 실험 내용으로는 대여소를 거점으로 초기 자전거를 아예 못 타시는 왕초보 모집 후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기간과 참여 인원은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시행을 했고요. 참여 인원은 청소년, 설득한 청소년 3명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추진 과정은요, 회의, 행사, 교육 등 각종 강사님들과 섭외하는데 저렇게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니어 클럽, 봉동 시니어 클럽 그 분들과도 홍보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그 자전거 대여소의 주변에 있는 봉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청소년, 그다음에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실험 성과와 활용으로서는요, 만경강 자전거길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로 인해서 그 왕초보 교육을 받으신 8명 정도는요, 매년 저희와 함께 한 달에 월 1회씩 저희 봉동 자전거 대회소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대회를 해가지고 자전거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3명은 지금도 지금 설득 중입니다. 끝으로 함께 생활의 실험을 하게 된 동기부여를 해주신 센터와 실험의 방향을 알려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무엇보다도 리빙랩 깐부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더욱더 에너지를 얻어 좋은 결과로 실험을 마쳤으며 생활 실험을 수행해 주신 깐부친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대표님께서 아까 계속 핸드폰을 보시길래 뭘 하시나 했는데 미리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팀이 더 남았는데 2팀 다 오시기가 어렵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결과 보고를 보내주신 한 팀은 같이 파일을 보고 발표는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한글 파일로 해주셔서 한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이 팀은 이제 위로 올려오겠습니다. 네, 로드 어벤져스 이제 혁신도시 상가 쪽에 환경 개선, 특히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셨던 팀이었습니다. 여기 불참하신 사유는 사실 거의 리더 역할을 하셨던 배 선생님께서 취직을 하셔서 좋은 일로 못 오시게 되셨다고 해서 네, 거의 했습니다. 네, 혁신도시 길거리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일종의 이제 먹자거리 이런 쪽에는 이제 쓰레기가 도저히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서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하셨고요. 네, 보시면 분리수거도 안 돼 있고, 네, 당연히 저기 봉투도 종량제 봉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이 많고요. 사실 다녀보시면 익히 아시겠지만 이런 곳들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쪽에 쓰레기가 누적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빨리 치우지 않으면. 그래서 아침마다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고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조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가게 밖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으면 쓰레기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채선당에서 채선당 식당은 그 안에다가 보이지 않는 쪽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해놓고 계신다. 이런 걸 찾으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시고요. 네, 깨끗한 혁신도시 함께 만들자는 현수막을 붙이시고, 네, 직접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서 저기 만들어진 홍보물과 함께 네, 가게들을 다니셨습니다. 네, 가게들을 다니시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셨고 했을 텐데 그 후기는 제가 대신 남겨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네, 사장님한테 하셔야 될 텐데 알바생분한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분도 알바생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다니시면서 쓰레기 봉투를 들이시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쓰레기를 유도하는 그런 그걸 가게 상가부터 조금 실천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고, 네, 그 이제 느낀 점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면, 네, 처음에는 정말 악취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도 그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금 활동으로 상대적으로 아직 길거리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상가 주인분들이 이제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호응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이제 요즘 저는 완주에서 봤는데 그 정신건강센터에서 이렇게 바닥에다 쏘는 그 로고 광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그 혁신도시에는 그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로 좀 해서, 그러니까 다 버리는 사람들이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그런 효과를 누리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그 11팀의 네, 그 실험팀 중에 10팀의 발표를 들었고요. 네, 그 마지막 4팀의 실험팀의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다 하는 걸로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유스미스 팀의 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고민하신 것처럼 진짜 다른 팀과는 달리,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리빙랩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찾은 문제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인상적인 코멘트가 관계 맺으면 좋지만 목마르진 않다라는 네, 그 멘트가 아마 대표님도 인상 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층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을 어떻게 끌어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끌어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거기 만나시면서 고민하셨던 내용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 네. 근데 저는 우선은 어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좀 적극적인 청년들이 좀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조금 활동에 있어서의 진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관계가 그렇게 뭐 목마르진 않다, 그런 친구들도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좀 얘기했다시피 그냥 재미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사실 어떤 좋은 공간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무거운 설계가 아니라 가볍게 좀 왔다 가도 좀 편안한 좀 그런 식의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코어 그룹을 따로 만드시고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미끼 상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시겠다는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쓰임 대표님,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단 한 개도 회수되지 않은 저는 그랬습니다만 회수되지 않은 이제 장바구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회수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예를 들면 뭐 관이나 상인회에서 운영할 때 네. 어떤 점들이 좀 더 고려돼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차고 왜 너무 튼튼하고 예쁜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만들었다. 이건 잘못됐다 이제 결과. 그럼 뭘 할까?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폐 현수막 많이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커다랗게 저희가 재능 기부로 만들어서 하면 그거는 가져다 줄 것 같아. 네. 그래서 선택을 처음에 잘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인회에서 이게 저희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제 가게가 있는 자판하시는 분들 말고 좋아하셨는데, 이제 좀 봉동도 그 상인회하고 이게 상인회장님하고 좀 관계가 찌걱찌걱 해가지고 그걸 못하겠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파 하시는 분들만 그러면 하신다 하면 제가 재능구로 폐 수거해 와가지고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 하실 의향 있냐? 의향 있다.
단 시장 경제가 이야기를 좀 해달라 완주군청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아, 그 재밌는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장바구니는 회수되지 않는다. 네, 그 좋은 실험의 결과인 것 같고요. 네, 자전거 세상 대표님, 그 네, 3명의 청소년을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친구들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교육을 받는 과정이랑 받고 나서 좀 변화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 봉동 청소년 집에 가서 그 학생들, 특히 중학생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하기를 많이 해서요. 그리고 또 불미스럽게 또 이 실험을 한 후에 하에 그 저희가 섭외를 해 참여 동료를 했던 그 청소년 중에 좀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는 친구 한 명이 참여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친구가 또 불행하게도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많이 다쳤습니다, 사실. 근데 또 이게 또 그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를 설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좀 아프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많이 참여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운동한 거에 대해서 그걸로 좀 기를 좀 많이 주겠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시니어 클럽에서 이건 이제 우리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거는 다른 건데 봉동 완주군 시니어 클럽 그 관장님하고 그 노인분들이 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줘서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하는 후에 참여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분들과 함께 생활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재미있게 꾸려갈까, 참여를 많이 독려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외부의 강사를 모집을 했는데 자전거만 타기는 뭐해서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치매에 관련된 예방 교육도 같이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요, 같이 프로그램에 좀 삽입을 좀 시켜서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정말 각자의 현장에서 제가 단 한 군데도 원래 계획대로 된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수정이 있었고, 다 어떤 보완이 있었고, 그 결과 얻어진 어떤 그 깨달음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깨달음들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제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이제 같이 들었던 이제 멘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건데, 이 자세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자를 이렇게 틀고 같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부터 좀 그 코멘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부터. 네, 이재명 교수님부터.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리빙랩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완주의 이 실험이 아주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실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체계를 갖추기보다는 그냥 공모해서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번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직접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들도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 최근에 몇 번 있었던 그 리빙랩 전국 무슨 포럼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이게 무진장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각 대학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은 하고 있으나 사실 리빙랩을 소개하는 책들은 있어도 리빙랩을 어떤 방식으로 실제 수행을 하면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어디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그런 내용들이 지적돼 있으면서 그런 점들을 주의하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 아직 없어요. 물론 박영훈 교수님은 또 혹시 그런 책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이거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강조한 게, 아무리 대학들이 서로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대학들이 앞장서서 이런데 어떤 같이 자문도 해주고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학이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학은 각 지자체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이런 실험 속에 들어가서
실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역량이 키워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주고 빠져나가는 게 대학은 당연히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 이제 교육자적 관점에서 어떤 방식의 설계를 해서 가야 빨리 그걸 이해하고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큰 화두이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쪽에 관심을 별로 가져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랩을 하면 단지 성과가 좋았냐 나빴냐 결국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학들 다 그것만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새롭게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쪽에 그 완주 시작하면서는 나가면서 완주를 예로 들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조금씩 체계를 바꿔가고 이런 프로세스 같은 걸 좀 바꿔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중간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리빙랩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리빙랩인 겁니다. 처음부터 가던 대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그냥 설계 도면 가지고 집 짓는 거고 똑같아져서 리빙랩의 의미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나 성공이냐는 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뭐 때문에 변화시켰고 저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그래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수행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돌을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리빙랩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건 어른들이 하는 놀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하는 놀이입니다. 돈 주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가 돈 주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놀아봐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판을 한번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 참여한 사람이 다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격식에 또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은 또 재밌는 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의미는 살리면서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격식을 안 차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쭉 과정에서 많이 느끼면서 역량 신장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더 수행하시면 이제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으시겠다. 이제 진짜 잘하실 수 있으실 단계까지 딱 왔다 이런 생각. 물론 지금도 잘하신 우리 리빙랩이라는 관점에서 잘하고 완전히 잘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나머지 분들도 이 정도면 조금만 한 번 더 어떤 프로세스 밟아보면 정말로 나중에는 완주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빙랩에서는 그런 분들로 이 중에 성장해 오실 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흡족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은 기간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지 이건 사고 실험이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는 거고 또 다음 해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거기 마인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걸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계에서 이 메시지는 제대로 잡았는지 유인은 제대로 주었는지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설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조작하면 뭔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검토를 해보시면 훨씬 설계가 정교해질 것 같다. 이게 저는 들은 생각이 나였으면 저때 저렇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현장에 계시고 경험하신 분이 직접 설계하는 게 그래도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은 제가 다 코멘트하는 건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조금 잔문했던 부분 파트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팀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팀 세 팀이신데요. 세 팀 다가 사실은 설계를 하면서 되게 어려웠었죠. 약간 모호한 게 있어서 그때도 정확히 뭐가
어떤 설계에 의해서 뭘 실험해서 성과를 뭘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이제 한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과정 지금 여기 발표하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세 팀들이 모두 다 뭔가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하셨고 그 중에서 뭔가 보려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되게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바라보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빙랩을 갖다가 보면 이제 문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설계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 수행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확실히 문제 발굴 단계까지는 확실히 어느 정도 딱 올라서 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 번 더 뭔가를 딱 하면 뭔가 설계가 잘 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더 와서 깊이 있게 그런 부분을 살펴봤다. 세 팀이 모두 다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이제 한 팀씩을 보면은 이제 요즘 것들과 라떼에서 보면 이제 어떤 분 세대 간 인식차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서로 공감하고 또 이걸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 여기서는 아직은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인식 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또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각각 어떻게 인식 차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청년센터 문을 연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 가면 또 이제 진짜로 어떤 공간에다가 뭔 설계해놓고 실적으로 이 인식 차를 좁힐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인식 차가 존재한다는 걸 서로 이해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를 조금 더 인식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의 뭔가 메커니즘을 한번 더 넣어서 한번 실험해 보면 되게 재밌지 않겠나. 그래서 세대가 실제 교류할 수 있게 하면 재밌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로 온 청년 생활에서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팀을 이제 만드시고 그다음에 재능 기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청년들이 이런 통로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뭔가 우리도 뭔가 좀 새로운 나에 대한 가치도 발견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쳤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는 어떤 그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실험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의미 있는 일인데 조금 더 생각해서 이 청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하면 당연히 측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측정에서 뭐 꼭 양적인 게 아니다 하더라도 질적인 그런 측정이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다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부 활동도 했을 때 청년들이 어떤 삶의 자세, 의욕, 또 살아가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로 청년들이 지금은 골방에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이런 청년들을 같이 활동으로 끌어냈을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기도 한다든가 이러면서 끌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조금 더 이제 완결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스믹스인데 이제 살롱이거든요. 이제 이 살롱인데 이건 다시 실험 자체가 살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살롱에 모여가지고 정말 주기적인 대화를 한다든가 어떤 이게 청년에 대한 문제를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식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이거 자체로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 살롱에서 뭔가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서로 노닥거리더라도 좋으니까 와서 그냥 거기 가면은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지역 문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찾아갈 때 그러잖아요. 문제를 처음부터 의식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냥 이런저런 소리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발견해내는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 살롱이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을 스쳐 지나가는 문제들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꼬투리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살롱들이 지역마다 잘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청년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어떤 실험 모델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청년분들 저는 이제 청년분들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년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MZ세대 얘기를 하시면서 뭐
뭐랄까 재밌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각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저도 많이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 팀 모두 다 저희 팀 제가 맡았던 세 팀은 모두 다 좀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격려 찬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좀 기록에 남겨둬야 될 파트가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니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이게 연속 사업은 보통 페널티를 주는데 내년에 리빙랩을 하면 이제 연속 사업에 이렇게 가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전성호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손현주 박사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과정들이 아직 이제 다 끝나지 않아서 더욱 조금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실험으로서 다양한 노력들 그다음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나름대로 리빙랩의 그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것으로 보자면은 어쨌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우리가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 어떤 형으로 갈 것인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실험을 통해서 얻는 과정들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 또 진행돼야 될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서 큰 흐름 속에서 그 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리빙랩을 통해서 얻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델들 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것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모든 팀들이 좀 그걸 한 번 정도 마지막 그 결과를 진행을 할 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했던 팀은 일단 아리아리 팀 같은 경우 사실은 이렇게 지금 또 다음 18일 목요일부터 또 전시회도 갖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교육 과정에 공개 방송 원래는 이제 교육도 있지만 공개 방송에 사실은 굉장히 중점을 두는 걸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회 정도 지금 그다음에 방송국은 아직 추후에 12월 초에 이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좀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공개 방송을 통해 사실은 실험 대상자들이 느끼는 것들, 결과들 이런 것들 조금 더 해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결과를 로젠버그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이제 지금 측정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심층 면접 또 아이들과 대상자들과의 느낌들 그들이 뭘 보고 뭘 느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 로젠버그 자존감감 측정을 넘어서서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들레 이게 가사노동 진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가정별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불만은 무엇이고 이건 사실은 이것만 완주군 내 분류만 하고 혹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표집을 해서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지금 잘 해내고 계시고 근데 인상적이었던 체크리스트 우리 못 만들겠더라. 이게 진짜 힘들 거거든요. 사실은 의지와 뜻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한두 번 하고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셔서 아마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현안 정도만 파악을 해줘도 그 전 세계적인 차원 한국 내에서 있는 가사 노동의 시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각각 분담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만 파악을 해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 세상, 자전거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활동이
많이 하시고 자전거 대여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만경강 생태를 개선시키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통해서 다양한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계셔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그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대상들, 아무래도 이제 실험이다 보니까 대상들이 한정돼 있었는데 좀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완주군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완주군을 지나가는 다양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환경도 깨끗하고 환경 문제 고치하고 또 만경강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것도 커다란 힘이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마을, 어쨌든 너무 실험을 다양하게 많이 하셔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애들 하고 또 앞으로는 또 미니 운동회랑 또 2차 실험까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사실은 이 결과들만 잘 정리만 하셔도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공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진짜 그 플랫폼,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예를 들면 정말 발전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모습을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들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좀 실험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도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노력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박형훈 교수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남은 시간이 한 1분 이 정도밖에. 아니죠, 가야지. 가셔야 되니까 짧고 굵게. 일단 리빙랩 해 보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뭐 좀 아시겠어요? 리빙랩이 뭔지 어떠신지.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저희 팀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로 한 1시간 이야기 할 줄 알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 좀 아쉬운데요. 일단 그 아까 이재명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책을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요번에 좀 만들게 된 책이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은 안 담겨 있긴 한데 그래도 도움 될 만한 책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 말씀만 딱 드리고 싶어요. 이게 리빙랩을 왜 우리가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고 이제 리빙랩의 맛을 보셨다고 했으니까 리빙랩 왜 하냐에 대한 답만 살짝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이면 해결될 것 같은 것들은 리빙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랩을 하는 테마들은 돈 들여서 잘 안 될 것들, 그리고 사회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돈 갖고 해결될 만큼 만만하지가 않고 다 꼬여 있고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돈 많이 투자했더니 문제 해결될 줄 알고 봤더니 다른 데서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리빙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패는 너무 자연스러운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해서도 잘 안 되는 것이니까 리빙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빙랩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무작정 실험해본다가 정답이에요. 실험해봤더니, 그러니까 리빙랩이 실험이잖아요. 그리고 리빙랩은 정확하게 말하면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실험이 아니고 뭐냐면 실험실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야. 요번에 실험해봤더니 잘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소를 하나 차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실험 한번 해봤어. 잘 안 돼. 그럼 연구소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실험을 계속적으로 하는 실험실을 만드는 게 리빙랩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목적. 그러니까 지금 한 실험이 이제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는 뭘로 따지면 되냐면, 다음번에 이거 해봐야지, 요거 해봐야지 잘 안 됐으니까 이것이 아니었는갑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해본 실험이 이거 살짝만 그때 내가 이 선택을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됐을 텐데 안타깝네. 이제 돈도 남은 것도 없고 이제 미치겠네. 이런 마음이 들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성공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생각이 맞을 거라고 하는 거는 완전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 여러분 실험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관심 갖게 돼. 그리고 야 다음번에 할 때 나 불러. 그럼 성공하신 거야. 진짜. 그 아까 그 우리 백남규 선생님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 그 당연히 안 돌아오죠. 그렇게 멋진 그 장바구니 만들었는데 누가 돌려주고 싶어. 자, 근데 좀 거시적 관점을 생각하면 그 양반이 어딘가에 그걸 들고 가가지고 비닐봉투 하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시장에서 안 줄여도 큰 틀에서 보면 해결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장바구니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안 좋은 지구 환경에 안 좋은 형태만 아니면 겁나 만들어서 뿌려야죠. 자, 이래도 안 들고 다닐 거야? 이 정도로. 그리고 시장이란 공간에서 비닐봉투 없이 어떻게 장을 봐요? 진짜 이거는 시장에 와서 장 보는 사람이 장바구니 들고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애초에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못해. 시장 상인들한테 한 100개씩 장바구니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여할 수도 없고 거기다 무슨 칩을 달아가지고 이거 반납 안 하면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실험은 이걸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시면 성공하신 거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지치지 마시고 제발 어떤 자기만의 싸움에서 난 여기까지 성과를 달성할 거야 이런 것 좀 정하지 마세요. 리빙랩에서 그거 하면 너무 빨리 지쳐요. 지치면 안 돼. 소진되면 안 돼요. 이 사업단에서 아무리 막 때려잡는다 그러고 막 여기다 정량적 성과 목표 적으라 그래도 나 못해. 나 1개 이상은 못해. 2개밖에 못해. 아무튼 이렇게 우겨야 돼. 진짜. 이게 왜냐면 성과 목표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말라요. 죽어. 그냥 다음에 2번 다시 리빙랩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찔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사업 계획서를 누가 썼어요? 본인이 썼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쓰시고 적당히 재미있게 실험을 하시려면 뭔가 할 게 많으면 안 돼요. 진짜 할 게 많으면 안 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고민할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라서 아무튼 다들 응원 드리고 저희 팀들이 맡은 미션이 되게 다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쓰레기 막 분리수거 하자 뭐 아무도 잘 지키기 힘든 이런 미션들인데 잘하셨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그 보람 있고 하시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제가 끝내도 돼요? 네, 박수 치면서 끝내볼까요? 끝내신 거죠? 그래도 잠깐 주최 측에서 혹시 좀 문제하실 내용 있으신지. 네, 전성호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성호입니다. 근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번 행사 여기는 행사명은 없고요. 아까 제가 지금 가방 안 받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가방 하나씩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다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완주문화백신이라는 어떤 행사를 좀 걸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주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가면서 공동체들의 성장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같이 담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저희가 올해 초에 사실은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재미난 결과를 저희가 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 자체가 리빙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리빙랩의 단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체인지랩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리빙랩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회적 효과에 대한 확산 단계가 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 이게 체인지랩과 리빙랩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확산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 체계로 구축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아 우리 리빙랩을 왜 우리가 이렇게 늦게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단위 사업을 그냥 의미를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던 게 리빙랩으로 됐던 것처럼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이 단순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또 지역 내에 들어가면은 내가 연결된 어떤 고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들하고 함께 연결해 나가시면서 지금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멀리 봤을 때 조금의 변화가 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조금씩 활동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당장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도 들어가서 적극 어필하면서 사업 설계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뒤에 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직 포스트잇이 붙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꼭 작성하신 포스트잇 마지막까지 작성하시고 그 각자 자기를 응원하시는 메시지들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시거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네네네 가져가셔야 될 것들 쓸 거야 될 것들 잊지 말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